보면 대학은 유교 경제에 매우 중요한 경서이다. 대학에 처음으로 관심을 가진 인물은 송학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데 당대 유학자 한유였고 그는 유명한 논문 원도 가운데 대학의 일절을 인용해 중요한 논거로 삼아 도교 불교를 물리치고 유교를 지켰다. 이 당시에 이제 유불선 중에 특히 불교와 도교가 득세했기 때문에 유학을 좀 강화시키기 위한 의도도 이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후에 북송의 사마강이 본래 49편을 이루어진 예기에서 42편을 수록되어 있는 것을 처음으로 따로 떼어 대학광의를 만들었다. 그 주자가 대학장구를 만들어 경 1장 전 10장으로 구별해 주석을 가하고 세상에 퍼졌다. 주자는 경은 경이 뭐냐면 공자의 말. 경은 공자의 말을 증자가 기술한 것이고 저는 증자의 뜻을 그 제자가 기술한 것이라고 단정하였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교에도 경전하잖아요. 경이 부처의 말이에요. 부처의 말. 저는 그것을 제자들이 기록하거나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경은 공자의 말, 증자가 기술한 것이고 저는 증자의 뜻을 그 제자가 기술한 것이라 단정했다. 경에서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죠. 삼강령과 팔조목으로 정리하여 우리가 오늘 이제 그래서 우리 경문을 봅니다. 경문. 그래서 경문. 그래서 이 불교나 유학이나 동일하게 이제 경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공자의 말을 증자가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을 보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했듯이 삼강령 팔조목이다. 넘기고요. 자, 그래서 경문을 이제 정자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정자는 이 정의랑 정호를 얘기합니다. 두 형제를 정자라 해요. 정호와 정의. 정자는 중국 송대 대표적 유학자 정호와 정의의 형제다. 이들은 주자학의 기초를 닦고 성리학의 중요한 사상가로 평가된다. 그래서 정호와 정의는 조금 다른데 이건 우리 참고로 좀 알아둬야 되는 부분이라. 정호는 이상주의적 성리학자입니다. 정호. 그래서 이 주요 사상 이를 강조하죠. 정호는 이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이는 이치라죠. 이치, 그죠? 그래서 우주 근본 원리를 이로 보았고 이는 만물의 존재 근거다. 그래서 마음의 역할. 그래서 이에서 마음의 역할, 마음심자의 역할은 인간의 마음이 곧 이치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선천적으로 성품을 가지고 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는 심정, 그러니까 그 마음 심성을 보는 건데, 그러니까 이는 이제 기가 드러나는 거죠. 기가 겉으로 드러남이에요. 그러니까 이는 이로 말미암아 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이로 말미암아, 즉 이런 거예요. 우리 속의 심성이 바깥으로 그대로 드러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표현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마음속에 그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예요? 기로다. 그 기는 겉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유학자 우리나라에도 율곡이하고 그다음에 태계이황은 이를 강조하죠. 그리고 율곡이는 아니다. 이와 기가 다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제 이기이원론, 이기론 이런 얘기 있듯이 정호는 심성, 사람의 심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심성을 닦아야 된다. 그 심성을 닦아야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도 그 이와 동일한 것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태극 사상이 뭐냐? 주렴계의 태극서를 계승했다. 주렴계는 송대 유학자입니다. 성리학자 태국 도서를 이제 저술했죠. 조금 확정되는데 우리나라도 태극기 있죠. 태극기. 위에가 빨간색입니까? 파란색입니까?
위가 파란색이에요? 빨강이 위가 아니고. 위가 빨간색이죠. 아래가 파란색.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 곤곤감리 이렇게 있죠. 뭐 옛날에 태극기 뭐 그리는 막 그런 것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요 태극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심성, 우주의 원리, 우주의 원리. 그리고 이런 곤곤감리가 드러나는 것. 이렇게 기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주렴계도 이 태극도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밑에 뭐 파자한 거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렴이란 말은 완전하고 두루 미치는 학문을 펼치는 맑고 깨끗한 학문을 걷는 자, 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렴계의 태극설을 정호가 주장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호는 낙관적 인간관이었어요. 정호는 인간은 본래 선하며. 그래서 뭐 정호는 성선설. 그래서 인간은 본래 선하고 수양을 통해 본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의는 현실주의적 성리학자. 정의, 정호와 형제입니다. 근데 약간 또 달라요. 정호와 정의가 약간 차이가 납니다. 정호와 정의. 자, 정의는 이와 기를 구별했습니다. 정의는 우주의 근본 원리인 이와 구체적 사물 형체를 만드는 기를 구분했다. 인간의 본성과 수양은 인간의 본성은 본래 선하지만 욕망과 감정 때문에 흐려질 수 있으며 철저히 수양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정호보다 조금 한 단계 더 나갔죠. 그래서 뭐예요? 자, 이것은 수양이 필요하다. 인간의 심성. 이 심성은 계속 수양해야 된다. 왜냐하면 항상 인간의 심성은 뭐예요? 오염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경의 강조. 그래서 경의 강조. 예, 경의 강조인데 수양 방법으로 존경과 경건입니다. 이 경은 존경과 경건. 예. 그래서 그는 마음을 항상 단정히 하고 흐트러짐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천리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천리, 하늘의 이치에 따라 살아야 하고 사사로운 감정을 제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두 사람을 보면 정호는 약간 근본주의자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근본주의. 원래 심성 기본으로. 근데 정의는 약간 실천가요. 실천가. 그래서 이런 거죠. 우리가 수양을 하지 않으면, 자기 몸을 닦지 않으면 우리의 심성은 항상 욕심과 죄에 물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수양을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항상 수양의 근거가 뭐냐? 존경과 경건을 가지고 수양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정호와 정의의 이 사상, 이 근본 사상이 어디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 이 지금 대학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보는 것입니다. 자, 넘겨서. 네, 그래서 거기 이런 말이 나와 있죠. 3페이지, 4페이지 보면, 그래서 정호와 정의의 차이점. 정호는 이상주의적 낙관적, 현실주의적 엄격한 논리, 이의 개념, 우주의 본질, 인간의 본성과 동일, 우주의 근본 원리, 기와 구별된다. 그리고 수양 방법, 자연스럽게 본성을 깨닫는다. 자기 스스로. 그러나 정의는 아주 부단히 노력을 해야 돼요. 경의 본성을 다스린다. 그리고 주요 특징, 마음이 곧 이다. 그래서 이 즉 심즉 이예요. 심즉 이. 그러나 이 정의는 이와 기의 구별이다. 이런 얘기. 우리도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정호와 정의를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본성이 깨우쳐질 수 있을까? 예. 아니면 인간은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여기는 이제 우리가 정호는 성선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여기 이제 성악설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인간은 뭐예요? 성악, 근본으로 악은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은 세월이 가면서 약간 뭐예요? 악해지기 때문에 그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수양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네. 권사님들 여기 보세요. 이제 자, 여러분 어디에 속한 것 같습니까?
이 정호처럼 그래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깨우쳐지더라. 응? 왜 공자가 그런 말 했잖아요. 40이 되면 불혹이 되고, 그죠? 뭐 지천명이 되고, 응? 그러니까 40이 돼서 나이 40이 돼서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이러면서 야, 그 나이가 먹으면 세월을 지나고 나이가 먹으면 자연스럽게 깨우쳐지는 것일까? 아니면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된다.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수양하지 않으면 이 원래 가지고 있는 심성 그걸 찾지 못한다. 저는 이 정의가 제가 지금까지 뭐 여러분보다 짧게 살았지만 정의 열심히 수양하지 않으면 안 되겠거든요. 어떠세요? 윤홍정 원사님 어떠세요? 여기 자연스럽게 깨우쳐 주셨습니까? 아니면 열심히 부단히 노력해야 됐습니까? 노력도 안 해도 깨우치지도 않았어요. 근데 노력을 안 했는데 이 정도면 여기에 가까운 것 같은데? 여기에? 그러시군요. 네. 근데 사실 권사님은 약간 통찰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삶의 통찰력, 예, 지혜가 있으신 것 같아요. 문방구 하셨다는 얘기. 아니요. 대단하시다. 문방구는 무슨 문방구예요? 아니요. 구멍가게 했어요. 그러니까요. 옛날에 그 정도 뭐 그러니까 그렇군요. 학교 앞에서 네. 대단하셨네. 최민희 권사님은 어디가 더 맞으신 것 같아요? 저는 정의 쪽인 것 같아요. 부단히 노력 안 하면 참 네. 흐려지기 쉬운 것 같아요. 그렇군. 우리 임미영 집사님은 어디가 맞는 것 같아요? 전 지금 딱 그 40대잖아요. 네. 근데 저는요, 네. 제가 보니까 나이에 응. 관련이 많은 것 같아요. 나이와 연결돼요? 예, 왜냐면 저가 사람을 안 만나는 사람 없잖아요. 일단 만나는 전제 하에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40, 저는 좀 늦은 편이에요. 40이 중반 넘어서 거의 후반에 가까운 때에 그게 그냥 나도 모르게 확 알게 됐어요. 아, 자연스럽게 정오에 가깝다는 거죠? 네네, 자연스럽게. 그렇구나. 곽건사님은 어디 같으세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뭐 노력도 생각 안 해보고 노력 안 하고 나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오늘도 그 얘기 들었는데 내가 이제 이랬거든요. 활벌이 저희 동네 어르신들 있잖아요. 갑자기 이제 제가 오늘 가서 저가 이제 여기에서 좀 도와드릴 건 도와드린다고 이렇게 말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온다고 하니까 다음 주에 따라오신다는 거야 나를. 그래서 세 분이 그랬는데 그랬어요. 나보고 왜 예전에는 저도 아무 생각 없었는데 여기 노인정을 거리 멀었죠. 저랑 완전히 극과 갈 생각조차 안 했잖아요. 노인정. 내가 내 발로 찾아가서 같이 커피 마시면서 같이 이게 얼굴 보면서 살고 싶다 이게 너도 나이를 먹었구나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군요. 나이 먹고 저절로 되는 거? 그렇군요. 네. 일찍 깨달은 네. 나는 아니요. 지금도 그거 못하는 사람이야. 나 뭐, 스스로 못 가. 그렇죠. 다양하겠죠, 뭐. 같이 네. 어울려 살아야 되겠다. 이게 들더라고요. 마음이. 맞아요.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여기 이런 건 없겠죠. 약간 이런 것이 좀 함께 짬뽕되면서 통합되면서 흘러가겠지만 이제 사실은 여기 자연스럽게 깨닫는다는 것도 의지가 없고 의식이 없으면 자기가 깨닫는 것조차도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인지하지 못할 정도가 아니고 어느 정도 그것을 의식적으로 인지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 약간 이 양자의 어떤 것이 다 있다라고 보고, 근데 이제 이 정자가 정어가 정의라 하죠. 정자 영향과 후대 사상과 주자는 정의의 사상, 누구의? 정의의 사상이에요. 그죠? 정의의 사상을 계승하여 성리학을 완성했어요. 왕수인은 정호의 마음이 곧 이다. 그죠? 사상을 계승해서 양명학을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조선 성리의 영향은 태기 이황과 이 율곡이 조선 유학자의 큰 주자의 영향을 많이 미치죠. 그래서 수양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5페이지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셋째 문단에
경무는 대학의 총론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자는 이를 경문, 즉 성인의 말씀, 공자의 말씀, 설명하는 걸 전문, 현인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원문 이제 근데 선생님 있잖아. 네. 처음 이런 게 생겼을 때는 네. 이게 서로 갈라졌다고 했는데 지금은 저희는 다 같이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이분들이 되게 훌륭하신 분들인데 이렇게 서로 아니라라고 주장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너 거 아니다. 내 거. 아, 그게 아니라 네. 그 당시에 뭐 이게 너는 틀렸어 이게 아니라 네. 사람들마다 이제 성향이 다른 거예요. 다른 성향을 이제 우리가 후대에 우리가 그것을 취합해서 보는 거지. 이제 물론 두 형제지만 서로 존중하는 거죠. 어차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 동일한 생각에도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녀를 키워보면은 자매 형제 간데도 좋아하는 음식이 다르듯이, 그러니까 동일하지만 그 뭐랄까 성리학의 기조가 충효예라고 하는 그 동일한 그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그러나 그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예요. 성선설과 성학설이 엄청 큰 차이로 보이지만 사실은 어떻게 놓고 보면 인간을 연구하는 방법론이 다른 거예요. 인간 연구의 방법. 그러니까 이런 게 있죠. 어떤 사람이 어렸을 때 경험해 보니까 너무 못된 사람만 만났어. 그러니까 어떻게 경험하게 이 사람은 인간은 원래 악하다. 그죠? 그 이제 어떤 사람을 보니까 뭐 주변에 다 착한 사람이 있네. 인간은 원래 선하다. 그러니까 기점의 기조, 그러니까 뭐냐면 그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요. 응? 그러니까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종교도 우리 종교도 사실은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사고하는 게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극단적으로 불교는 기준을 어디에 뒀어요? 불교의 가장 큰 사상이 뭐죠? 무예요. 무. 그러니까 불교의 기준은 뭐였어요? 어차피 지금 나무가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다 결국 나중에 사라져 안 사라져요? 사라져요. 그래서 뭐야? 그래서 인생 상이에요. 인생 무상입니다. 항상 무가 존재하더라 이름이. 왜? 다 사라지니까. 근데 기독교는 뭘 보느냐? 유를 보는 거예요. 유. 그래서 뭐가 나냐? 부활. 그러니까 뭘 봤냐는 거죠. 기독교는 그래서 뭐예요? 저기 없어진다? 아니야. 내년 되면 또 뭐야?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는 거야. 그래서 뭘 본 기준이 여기를 본 거죠. 그러니까 시야를 어디로 보느냐에 따라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이걸 가지고 얘기한 사람이 원효라는 사람이에요. 원효가 뭘 얘기했어요? 화쟁사상이라 해서 일체 유심조. 불교 강의가 아닌데 잠깐.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은 유심, 마음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해골물을 목마르면 그게 뭐예요? 다 고만 꿀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시죠? 그 원래 해골물 썩은 물이 아니라는 거. 빗물이에요, 빗물. 저도 저기 원효를 공부하다 보니까 그 이렇게 비가 많이 와갖고 그 이제 떠나다가 옛날에는 그 막사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동굴이 못 자니까 이 움푹 파인을 샀는데 그 위가 이제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오니까 뭐예요? 이 무덤이 파헤쳐지면서 이 빗물에 이제 이 해골 물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달죠. 이제 썩은 물은 아니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래도 찝찝해 안 찝찝해요? 찝찝한 거예요, 그죠? 예. 설거지 안 한 물로 먹으라면 어때요, 좀? 찝찝하죠. 근데 누가 깨끗이 씻어놨어. 이러면 어떻게 해요? 맛있게 먹을 수 있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어떻게 보냐. 그러니까 사상도 사실은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 두고 가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본 처음 건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대학지도. 예, 밑에 한글 다 있으니까 혹시 모르면 따라 읽는 겁니다. 6페이지입니다. 자, 다시 대학지도 제명명덕 제신민 제지어지선 시작. 대학지도 제명명덕 제신민 제지어지선 둘째 줄. 지선 지지 후 유정 정의 후능정 정의 후능한 시작. 지선 지지 이후 유정 정의 후능정 정의 후능안 셋째 줄 시작. 아니 후능여 여이 후능득
자, 이게 이제 한자로 했으니까 뭔 말인지 모르지만 이런 거예요. 대학 지도는 대학의 도리. 예? 대학의 도리는 뭐래요? 제 명명덕. 우리 명명덕 배웠죠? 자, 명덕, 밝은 덕을 더 밝히는 거예요. 밝은 덕을 밝히는 데 있고, 그 다음에 뭐래요? 제 신민, 백성을 새롭게 함에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 제지어지선, 뭐예요? 백성을 새롭게 함에 있으며, 지극히 착한데 머무르게, 그 착한데 있게 하는 것이다. 예, 이게 첫째 줄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그 머물러 있는 것, 그죠? 지선, 그 머물러 있는 그것에 지선, 지지, 이후정, 정의후능정, 정의후능하는 머물러 있는 곳 뒤에 정해짐이 있고, 정해짐이 있은 뒤에 고요할 수 있고, 그죠? 고요한 뒤에 편안할 수 있고, 편안한 뒤에 생각할 수 있고, 생각한 뒤에 얻을 수 있느니라. 이게 바로 두 번째 줄이고, 그 다음에 안이후능녀, 여이후능득, 즉 물건에는 근본과 끝이 있고 일에는 마침과 시작이 있으니 먼저 하고 뒤에 할 바를 알면 곧 도에 가깝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우리 첫째 줄만 써볼까요? 첫째 줄 쓰고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째 줄 한번 써보겠습니다. 같이 쓰죠 뭐. 자, 뭐라고 하냐면 대학 지도. 자, 대학 지도. 대학의 도리는, 그죠? 대학 지도. 대학의 도리는 제 명명덕이 있다. 자, 무엇에 있냐? 제 존재하게 한다. 제 명명덕. 자, 명덕을, 밝은 덕을 더 밝게 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제 명명덕에 있고, 자, 그리고 또 그들 있게 한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게 한다? 자, 신민, 예, 새롭게 늘 새로운 백성이 되게 한다. 새로운 백성이 되게 하고, 제 신민에 있고, 또 제 거기에 그친, 거기에 머무르게 하는 거예요. 제지, 제지어, 어조서자, 제지어, 어디에? 지선에, 가장, 제지어 지선, 대학의 도리는 명덕을 밝히고, 그죠? 여기서 명덕이 나오죠? 명덕, 명덕을 밝히고, 신민에 머물게 한다. 거기에 머물게 하여 가장 지선, 가장 아름다운 선에 머물게 한다. 이것만 한번 써보겠습니다. 목사님 근데 책 한 권이 8주는 너무 짧은 것 같아요. 그죠? 네.
수박 겉핥기만 하잖아요. 벅차요. 예. 한 학기는 돼야지. 그럴까요?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완전 학교야. 8주하고 좀 쉬었다가 또 두 번째 계속 대학을 1학기 내내 하죠 뭐. 아, 대학에서. 대학만 좀 계속. 대학이 정말 많은 건가 봐요. 대학이 그 대학 맞아요. 대학교 대학. 대학도 대학인데. 수학부터 해야 돼요? 아니 거기 뭐야 서당에서 소학 대학이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 배우는 거 옛날에. 됐죠?
네, 그러면 한번 우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페이지 조금 제가 분석해 놨어요. 자, 대학 지도는 유교 경전 대학의 핵심 개념을 설명하는 문장으로 유학의 중요한 사상적 기초를 이룹니다. 자, 뭐 큰 대자는 우리 너무나 잘 알고요, 그죠? 혹시 이제 그 학자, 우리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학자를 정실수 이렇게 되죠? 그래서 원래 이 학자가 여기 학자가 이 배울 습자가 연결돼 있죠. 배우다라고 하는 연결돼 있는데 여기 이제 요 전체를 하면 이 절구공이 저자라고 하면 절구공이 저. 절구공이 저를 본딴 건데 왜 절구를 막 찌면 절구를 옛날에 곡식을 찔 때 절구를 찌면 그 안에서 뭐가 나와요? 알맹이가 나오죠. 그 알맹이 열매. 그래서 뭐요? 여기 그 알맹이가 나온다. 자, 이 아들 자자는 물론 우리가 아들이라고도 하지만 선생이라고도 하고, 그죠? 그리고 어떤 열매라고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배운다고 하는 것은 열심히 절구를 찢듯이 열심히 학습하는 그런 부분이 학자이죠. 그리고 이 도자는 요 도자 요게 바로 시험시험 갈 착입니다. 착 머리 숫자. 그래서 뭐예요? 어떤 갈 길의 도리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지도 하면 대학의 도. 그래서 대학은 단순히 큰 배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인이 되기 위한 학문을 뜻한다. 그래서 대학은 바로 성인의 길이다. 성인의 길. 다 큰 성인이 아니라 이제 뭐죠? 우리 잘 알듯이 이건가? 성인, 거룩한 사람 또는 여기서 이제 성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거룩한 이것보다 아주 그 뭐랄까 마음이 넓은 사람 또는 모든 것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이 바로 이제 대학의 학문이다. 그 지도는 뭐냐? 그 길. 그러니까 뭐야? 그 길을 이런 성인의 길을 가는 성인의 방법, 그 길을 가는 방법. 그래서 대학 지도라. 그래서 대학 지도라고 하면 자기 자신이 갈고 닦아서 큰 마음으로 성인이 되어 가는 길. 우리가 보통 이 당시에 성인은 뭐 공자죠, 공자, 그죠? 공자의 길, 공자라고 하는 성인의 길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의 성인은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수양과 학문을 뭐 정호가 얘기한 것처럼 수양과 학문을 통해서 자기의 그 성품을 갈고 닦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많이 배웠다라고 하실 때 지금 우리가 야 가방끈이 길다, 좋은 대학을 나왔다. 그랬을 때 오늘날에는 그게 조금 비하되는 게 좀 많죠. 많이 배웠는데 더 큰 도둑이 되고 더 큰 욕심을 내는, 그죠? 그러면 그것은 무엇가 잘못됐을까요? 심신을 발령. 배움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사실 배움이 기능적인 배움, 그죠? 그런 배움에 가 있다. 그래서 요즘에 인문학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배운 그 학문을 지혜롭게 사용하고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우리 공부한 아이들한테 뭐 국어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가르치는데 항상 아이들한테 독서를 강조합니다. 너희들이 이것을 꿰일 수 있는 거는 뭐냐? 독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르게, 그러니까 지도예요, 지도. 그러니까 성인이 되는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공자가 얘기했죠. 공자가 이제 수기치인, 즉 자기 몸을 잘 닦아서 자기가 배운 학문조차도 그 학문을 선용하고 잘 사용하는 길로 가야 되지. 그것을 다른 게 사용하면 뭐예요? 지금
우리 오늘날 같은 그런 오류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배웠는데 그 많이 배움이 도리어 그 사람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해가 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도 뭐가 돼요? 재앙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학기도라고 하는 첫 번째 이 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중요한 의미인지 다시 한번 깨우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제명명덕입니다. 자, 밝은 명덕죠. 밝은 덕, 명덕을 밝힌다. 예, 명덕을 밝힌다. 예, 명덕을 밝힌다. 그래서 여기 앞에 이제 제가 이제 존재하다 있다라는 뜻이죠. 요 제자가 존재하다는 뜻인데 이 제는 파절 해보니까 흑토자. 흑토자죠. 여기 흑토자와 재능제자. 이게 원래 재능제자라고 합니다. 재능제자. 이거죠. 재능제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 재능이 그 땅에, 이 땅에 존재하게 한다. 이런 얘기죠. 그 재능. 근데 뭐예요? 그것이 자, 여기 명은 보세요. 얼마나 밝으면 옛날에는 뭐 전기가 없고 불빛이 없었을 때니까 제일 밝은 게 뭐예요? 해와 달이 합쳐서 비춰준 게 제일 밝은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자, 그러니까 명덕을 밝힌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하면 명덕을 밝혀서 존재하게 한다. 이 땅에 있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덕도 보면 이게 요 앞에 시험시험 갈 척입니다. 시험시험 갈 척이고 요거는 고들직자예요. 곧다. 네, 고들직자예요. 자, 고들직 시험시험 가면서 고들직이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음심자죠. 이렇게 파자해 보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건 거예요. 덕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 예. 바른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 바른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덕이에요. 덕. 그러니까 이거는 바른 마음으로 행동하는 게 덕인데 이 덕은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준다? 영향을 주는 영향. 그러니까 선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것을 밝히는 거예요. 또 밝힌 이 명덕을 밝혀서 존재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명명덕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삼강령 중에 지금 명명덕, 신민 나오죠. 뒤에도 봅니다. 자, 이게 대학의 길, 성인의 길에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가 뭐냐? 명덕이에요. 명명덕이에요. 명명덕.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냥 추상적으로 보면 바른 마음. 이 바른 마음이 어디서 오냐? 바른 마음. 그리고 바른 마음을 행동하는 것이래요. 바른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바른 마음이라 했을 때 정직한 마음 뭐 이럴 것일 수도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명덕이, 그 사람이 가진 이 명덕이 세상 가운데 더 확 드러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에 얘기하는 소금이죠. 빛과 소금이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죠?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일이 있으면 그것을 계속 내가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밝힌다고 하는 이런 노력한다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명덕이 있는데 이 명덕을 계속 밝혀서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이게 행동. 실천적 능력이 없으면 이 바른 마음에 대한 그 힘도 없어지는 거죠, 사실. 그래서 여러분 뭐냐면 우리가 무엇인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것은 뭐로 끝나냐면 탁상공론에서 끝나요. 그냥 자꾸 행동으로 옮기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어떤 모순도 나와요. 야,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정직한 마음, 바른 마음인데 이 바른 마음하고 정직한 마음하고 약간 차이가 있죠. 내가 내 마음이 정직해야 돼. 그래갖고 어떤 사람한테 정직하게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해요. 그럼 그건 바른 마음이 아니죠. 상처가 되는 말을 한다. 나는 정직할 거야. 나는 정직할 거니까 내가 상처가 되는 말을 내가 막 해. 그럼 그거는 바른 마음은 아니잖아. 근데 선생님 뒤에서는 응? 그 사람 앞에서는 얘기 안 하고 뒤에서 얘기하거든요. 그 사람은 뒤에서 얘기하는 사람, 이 사람은 그 사람 벌써 이미 명덕이 아니죠. 그것도 아닌 예, 거예요. 그것은 악이죠, 악. 이미 무언가를 뒤에서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인간의 심성이 그래요. 뒤에서 자꾸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러니까 이제 내가 정직하게 말해. 나는 우리가 제일 무서운 말이 뭔지 아세요? 야, 난 정직해. 그래서 얘기해 주겠어. 그럼 폭력이에요. 자기의 정직함을 밝히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랄까요? 아픔이 있죠.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덮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해 주는 거고, 그리고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선한 거고, 그것이 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것과 난 정직해. 정직한 거는 차이가 있어요. 정직하다고 어떤 애가 탁 태어나는데 애들이 태어나면 다 못생겼잖아. 아이고 못생겼네. 얘 누구 닮았어? 그게 정직한 거예요? 그거는 물론 자기한테 정직하지만 듣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니라고 생각. 치 얼굴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마음으로 행동하는 건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덕은 계속 훈련해야 되는데, 그래서 훈련하고 자기 앞에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있게 해야 되는 게 뭐냐? 다음에 선생님 자꾸 있잖아요. 실천해야 돼. 그 사람을 저는요 지금도 그 사람을 이해를 못하는 게 그 사람이 진짜 올바르게 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은 그러면 그 사람을 제가 어떻게 평가할지를 몰랐었는데 덕으로 평가하면 되겠네요. 덕. 그쵸, 더. 덕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 그 사람은 아주 정직하고 네네. 바르고 정말. 고다. 네. 그러니까 그 사람 정직하고 바르고 고든 게 신용도 잘 지키고. 그죠. 근데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칭찬을 낼 수 있는데, 근데 그 주변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또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 사람이 정직하고 바른데 차갑다든지, 그 사람이 다른 사람 이해 못한다든지. 왜냐면 이런 게 자기의가 강해질 수 있거든요. 나는 정직해, 나는 바라, 이런 사람은 자기의가 강해. 그러면 다른 사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바른 게 아니죠. 왜냐면 그것을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당신한테 바른 거야. 그렇지만 그게 상처가 되면 뭐예요? 그것을 절제할 수도 있어요. 참을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나중에 쭉 얘기하겠지만 경물 취지로 가서 사물을 잘 보살피고 볼 때 이것이 잘 드러나게 하고 이것이 실천, 행동으로 옮겨야, 그래서 자꾸만 해봐야 안다는 거예요. 자, 또 신민이 있습니다. 자, 제 명명덕 했죠? 그 다음에 신민으로 가볼게요. 자, 여기 명명덕에서 명덕은 본래 인간이 지닌 선한 본성을 의미하고, 명명덕은 이를 더욱 밝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실천하는 거예요. 제신민. 자, 백성을 새롭게 함에 있다. 예, 백성을. 저는 이제 이 부분이 많이 제 마음에 와닿았다. 백성을 새롭게 한다. 예. 우리 선생님의 뜻인 거네. 예? 백성을 새롭게 한다. 새롭게 한다. 뭐 계몽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새롭게 한다는 게 뭐냐? 왜 공자가 얘기했죠. 늘 일일신하고 일일락한다. 그러니까 늘 날마다 공부하고 날마다 새로워진다. 근데 이게 바로 이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에 맞죠. 날마다 개혁하는 거야. 날마다 삶을 바꾸는 거예요. 자, 신민. 원래 이제 이게 설립자, 그죠? 설립자. 여기 설립자죠? 설립자. 설립자 플러스 도끼 근자. 이게 도끼 근자. 도끼 근자. 그다음에 나무 목자. 그죠? 예, 이렇게 돼 있죠. 뭐요? 도끼로 나무를 깎아 새롭게 한다. 그러니까 도끼로 나무를 깎아서 새롭게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아픔이 있죠. 도끼가 칼로 나무를 새롭게 깎는 거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뭐예요? 도끼로 나무를 새롭게 한다는 것은, 나를 새롭게 한다는 것은, 또는 이제 백성이죠. 백성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백성이 가지고 있는 뭐 부패하고 썩고 모순된 거는, 어떤 거는 도려내야 되고, 어떤 거는 그래서 뭐예요? 바르게 세워주는 거죠. 그 사람들을. 그게 신민. 우리가 이제 이 백성 민자를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이게 이제 눈목자 덮을개형이 변형이라고 하는데, 이게 원래 이게 눈목자였어요. 이 눈목자. 근데 이 눈에다가 지금 원래는 요렇게 돼 있고 요렇게 돼 있죠. 예. 원래 이 백성의 눈인데 이거를 찌른 거예요. 그래서 눈 하나를 바보를 만들어서 애꾸눈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왜? 백성은 무지하고 노동만 하면 돼. 그래서 약간 이게 민자라고 하는 게 되게 치욕적인 말입니다. 예. 백성에게 이건 노예예요, 노예. 요 자체는 백성민. 그래서 여러분 신민, 그죠? 백성민. 근데 보세요. 그러니까 약간 어떤 사람들을 비하할 때 쓰는 말은 다 민자로 갑니다. 예? 주민, 원주민,
그죠? 그런데 지식인 뭐로 가요? 지식민이라 안 그러죠. 지식인으로 가요. 교양인으로 가죠. 좋은 말은 다 멀었어요? 인을 써요. 인은 여기서 사실 귀족과 양반을 뜻해요. 민은 노예를 뜻해요, 사실. 그래서 이게 되게 민이란 말은 되게 부정적인 말인데 이거를 혁명적으로 끌어냈죠. 어떻게? 민주. 이게 모순되는 말이죠. 원래는 민주라고 하는 건 민주. 백성이 주인이 돼요. 이제 백성이 노예가 아니라 이제 백성이 뭐가 됐어요? 주인이 됐어.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건 굉장히 기득권층에서 보면 혁명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뭐라 그래요? 민주주의 시대라 하죠. 그러니까 노예들이 원래 백성들이 주인이 되는 사회, 그게 민주래. 그러니까 이 한자를 봐도 그죠? 자유인, 지식인, 그죠? 이런 사람들은 인으로 보고, 그다음에 뭐요? 노예, 민. 근데 보세요. 여기서 이런 거예요. 약간 이것도 고대의 거잖아요. 백성을 어떻게 생각하는? 백성은 깨우쳐야 된다. 응? 백성 신민, 응? 그 백성들을 좀 새롭게 매일매일 그 백성의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정약용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친민으로 왔어. 친민. 그죠? 이게 원래 신자가 친자로도 발음하니 그죠? 친자로도 발음하거든요. 원래 백성을 친민으로 해야 돼. 친민. 함께 어우러져야 된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그걸 공부할 날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우리 학생들은 한번 한글판을 한번 읽어봤거든요. 한글판을 우리 이제 독서스쿨 하면서 목민심서를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못 읽으면 소설로도 나와 있어요. 소설 목민심서 재밌습니다. 역사적인 배경도 나오고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학문이 극도로 지극하면 있다가 지극하면 학문이 극도로 끝까지 쫙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 진짜 지선이 나와요. 사실 정약용이 뭐 때문에 유배당 갔죠? 천주쟁이라 그래서 그 형제가 싸그리 유배가 했잖아요. 사실은 원래 그 반대파에서 그를 비판하려면 목민심서를 잘 봤었어야 돼요. 목민심서에는 목민 간의 이야기인데 거기에 이 고을 수령의 자세, 삶을 쫙 얘기하지만 그 안에 백성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가 나와요. 목민간에 그 얘기가 나와요, 사실은. 네, 그래서 정약용은 이걸 신민하지 않고 친민해야 된다. 그래서 새롭게 해야 된다, 백성들. 그죠? 새롭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제신민, 백성을 새롭게 함에 있다. 그래서 신민은 단순히 새로운 백성이 아니라 백성을 새롭게 한다는 것, 교육, 도덕적 수양, 통해 백성을 계도하고 변화시키는 것이 대학의 중요한 역할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어느 수준까지 끌어올리냐? 원래 자기들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직업 구분이 뭐죠? 사, 농, 공, 상이죠. 이게 계급이 돼버렸어요. 그죠? 이건 원래 직종 구분이에요. 사, 그리고 선비, 농, 농업, 공, 기술자, 장사치. 그래서 제일 장사치를 천박하게 봤거든요. 근데 이제 박지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산업공상을 얘기하면서 왜 이 양반을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어요.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이 열알고 쓰는 사람이. 왜 비판을 많이 했느냐? 이 사람이 그래서 계급주의를 탑하는 사람이 아니고 선비는 뭐냐? 열심히 공부해서 뭐 해야 된다? 신민했어야 되는 거예요. 친민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비가 돼서 그러니까 지식인이 돼갖고 뭐 하는 거예요? 자기들 자기들 입에 뭐 먹거리 들어갈 것만 생각하고, 횡령할 것만 생각하고, 어디 벼슬을 딱 사갖고 갔더니 그 백성을 다 도륙할 생각만 하고 어떻게 하면 재물을 모을 것만 생각하니까 조선 후기에 막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양반전에 양반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그 양반을 사고 팔았을 있을 정도가 됐고, 그래서 양반은 뭐냐, 열심히 공부해서 농사 짓는 기술은 농부가 더 잘하겠죠. 근데 그 농작물을 가지고 어떻게 분배하고 어떻게 나누고 이런 뭐 가치, 예. 농사의 가치, 기술자의 가치, 장사치의 사상, 이런 것들을 누가 가르쳐야 되느냐? 선비들이 너희들이 먼저 가르쳐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나라가 이 모양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잘못했다. 그래서 이게 선비를, 양반을 비판한 거지 양반 제도를 비판한 게 아니에요. 제도는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양반 그 계급주의자인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재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자기 배 채우는 데만 가져가면은 그건 나중에 썩고 부패하게 돼요. 그리고 결국은 거기는 냄새가 나게 돼요. 근데 이걸 자꾸 나누려고 하고 공유하려고 하고 함께 하려고 할 때 얼마나 아름다워요. 뭐 여기 있어서 제가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저 요즘에 참 행복한 게 우리 권사님 식당 탁 만들어 두시고, 또 지난주에는 그냥 전도 붙여 오시고, 그 뭐예요? 항상 그 나누니까 뭐예요? 그게 아름답고 향기롭고 정말 은혜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지극에 가면 지선으로 가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학문이, 세종대왕도 학문이 아주 지극하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뭐 누구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백성들밖에 생각이 안 해요. 백성들이 맨날 문자가 없어서 사기를 당하고 있어. 억울함을 당하고 있어. 그래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백성을 위해서 내가 뭘 만들어야 되겠다? 글을 만들어야 되겠다. 왜냐면 글이라고 하는 게 중국에서 가져왔을 때 전부 다 뭐야? 기득권층의 통치 이념으로 다 삼았거든요. 그러니까 글이, 온 백성이 다 글을 안다면 속된 말로 그 사기당할 일이 없잖아요. 문서를 썼는데 백성들은 몰라. 그런데 야, 봐, 여기 문서겠지.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뭐예요? 땅도 뺏기고 집도 뺏기고 곡식도 뺏기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걸 우리가 계몽, 자꾸 깨우치는 거죠. 깨우치는 거예요. 사실 이제 뭐 서양 사상가 얘기해서 좀 송구합니다만, 계몽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에서 깨우치는 거라고 얘기하지만, 칸트라고 하는 유명한 서양 철학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계몽이라고 하는 것은 모르는 걸 알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다. 아는 것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선의 영향력이, 선한 것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크리스찬, 우리 모두 뭐 교회 크리스찬이죠. 크리스찬이 왜 이렇게 기독교가 어두워졌는가? 뭐요? 실천,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하는 거죠. 자, 요 마지막으로 요거, 자, 어지선 보겠습니다. 자, 이건 이것도 존재한다고 했죠. 자, 이건 그칠일지인데 멈추다, 그죠? 멈추다. 고들곤자, 그죠? 여기 고들곤자죠? 자, 고들곤자에다가 또 한일자가 이렇게 있네, 그죠? 그래서 뭐요? 이게 멈추는, 딱 그치는 거예요. 자, 그것을 그치게 하라. 무엇이 그치다고 하는 것은 스톱이 아니고 거기에 계속 머무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무르게 하는데 어떻게? 자, 그죠? 사사로울 사자, 이게 사사로울 사자죠? 흑토자죠? 그러니까 뭐에? 도달하다. 거기에 도달하는 거예요. 도달하다. 근데 뭐예요? 선에 도달하게 하라. 자, 백성을 새롭게 하여, 그죠? 선에 도달하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이 착할 선자는 양이에요, 양양. 그죠? 요 양이죠, 양. 중국에서 양은 착했나봐요. 양이 말을 잘 들었나봐요. 저기, 어디죠? 저기 양들은 되게 말 안 듣는다 그러던데. 양양자, 양양자, 그 다음에 말씀원자. 그래서 양처럼 착한 말을 하는 것. 양은 고대 중국에서 착하다, 길하다. 양 우유 때문에 그런가요? 하여튼 근데 이제 우리 예수님이 기른 양들은 그렇게 말을 안 들었다면서요. 그리고 자기 혼자 못 일어난다면서요, 양이. 그래서 항상 누가 필요해요? 항상 목동이 항상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제 중국의 양은 아주 하얗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대양할 때 바다에 대양할 때 이것도 뭘 쓰죠? 양양자를 쓰잖아요, 그죠? 예, 물술자에다가 양양자를 쓰잖아요. 그 큰 바다라는 뜻인데 이 양은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양처럼 말을 잘 듣는 걸 얘기하나 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게 순종. 예. 선함에 또는 덕에 순종,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선함에 존재하게 한다.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이것이 바로 대학 지도의 이제 첫 우리가 문장인데, 그래서 지선은 인간이 도달해야 할 최고의 도덕적 경지를 뜻합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계적 과정이 필요하며 대학에서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이제 뭐예요? 지지 이후 유적. 예, 요 부분은 다음 주에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요 한자를 오늘은 이제 설원하느라고 조금 앞에 좀 길어졌고요. 요렇게 해서 쭉 우리의 걸 연결해 나가는데, 자, 지난주에 제가 이거 써오라 그랬나요? 아니죠. 삼각형 8.5 쓰라 했죠. 이제 요거 한번, 예. 근데 뭐 힘드시면 못 써도 됩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자, 요거 대학 지도, 자, 제명명덕, 제신민, 제지, 어지선, 요거 탁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뜻은 알죠? 대학의 길, 예, 대인의 길, 성의 길은 뭐다? 명덕, 바른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을 더 실천하고 밝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새롭게 백성들을 더 새롭게 하여 제지어지선, 그래서 뭐요? 그들을 선에 이르게, 그 안에 계속 머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성인의 길이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네, 저 질문. 네, 질문하세요. 저 이제 그 공부를요. 네. 제가 한번 저는 여기 이제 꾸준히 다니면서 시작하면서 공부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사람들한테 안 좋은 말을 듣고 난 뒤에 공부를 해서 뭐하나, 저 사람은 공부 안 해도 저렇게 잘 사는데 아무 말 안 듣고 진짜 뻔뻔하게 막 이렇게 막 나 잘났어, 나는 공부는 해도 욕먹고 해서 뭐하나. 제가 지금 요즘에 계속 이 말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회의감 있잖아. 공부는 내가 막